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당에서 쪼개져 나온 민주평화당이 1년 반 만에 다시 둘로 또 쪼개졌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역구를 둔 평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안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며 거의 다 탈당했습니다. 명분은 그렇다 쳐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또 혹시라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임기 연장 수단은 아닌지 유권자들에게 답할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이 예상했던 대로 집단 탈당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평화당을 창당한 지 1년 반 만에 또다시 분당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탈당을 선언한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은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제3정치 세력을 결집시켜 새로운 대한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신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 정책 정당이 될 것입니다. 평화당 탈당 행렬에는 박지원, 천정배, 장병환 의원 등 호남 지역 의원 대부분이 포함됐고 김경진 의원은 독자 행보를 위해 탈당했습니다. 또 이들과 뜻을 함께하는 지역위원장과 당직자들도 탈당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평당원 협의회는 탈당 의원들이 패거리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평화당 깃발을 지키겠다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자성과 성찰은 없고 당원들을 콧노래하여 이리저리 더 이상 질질 끌고 다니려는 오만과 착각을 버리시길 바란다. 평화당 탈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 옛 국민의당 정치인들을 결집해 1차적으로 세력을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내년 총선용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얼마나 파괴력 있는 인물을 영입하느냐에 따라 야권발 정계 개편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어느덧 10년입니다. 서거 10주기를 맞아 광주 MBC는 연속 보도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사상과 삶을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목숨을 걸고 독재와 싸우며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보도의 이계상 기자입니다. 40대 기수론을 기치로 대통령 박정희에 맞섰던 야당 정치인 김대중. 유신 독재를 끝장내겠다며 고군분투했지만 그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1980년 총칼을 앞세운 전두환과 신군부가 광주를 피로 물들였고 주동자로 지목된 김대중은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중이를 체포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불출한 이 사람을 지지해 주신 광주 시민을 도발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투옥과 가택연금, 망명생활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양김 단일화 실패와 3당 합당 등으로 연이은 대통령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대중. 마침내 1997년 대통령에 당선돼 헌정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 김대중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애썼고 억압받고 소외됐던 이들이 정당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법과 기구 그리고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의견이 달랐을 때는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가졌던 그런 아주 탁월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가졌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한평생 신념을 지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거 10주기를 맞은 지금도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큰 별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두환 씨 형사재판이 오늘 또 열렸습니다.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증인신문은 오늘로 마무리됐지만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론이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씨의 명예훼손 형사재판이 5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씨가 광주에서의 재판을 거부해서 그렇지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결론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존의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이미 있는 데다 국과수의 헬기 사격 검증과 국방부 조사가 잇따랐고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광주 시민들이 증언을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헬기 사격 목격자 15명의 증언이 마무리된 전두환 재판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 씨 측이 헬기 조종사들 증언도 들어봐야 할 것 아니냐며 부대원 13명을 증인 신청한 데다 검찰도 5.18을 연구해온 대학 교수와 국과수 감정관 등의 전문가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자 전 씨 측은 지연의 책임을 검찰로 넘겼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이 됐지만 모두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조사 때문에 여러 차례 공판이 됐습니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번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등의 이유로 재판을 질질 끌었던 쪽이 누구냐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출판 배포가 금지됐다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던 전두환 회고록이 추가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당초 이르면 올해 가을쯤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됐던 전두환 회고록의 형사 재판은 이대로라면 해를 넘겨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최근 광주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높았는데 우선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에만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필수 요건으로 투기 과열지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가 한 곳도 없는 광주에서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최고 30%까지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광주에서는 분양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 시의 종합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서구와 남구 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더 이상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기존의 고분양가가 분양시장에서는 확실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광주시 화정동의 한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평균 1,632만 원에 분양되자 인근 지역의 한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최고 1,738만 원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군수가 지정을 요청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안이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분양가에 대한 정부 정책이 수도권 위주에 그치면서 규제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광주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을 혹시 아십니까? 유신잔재라는 비판 속에 헌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헌장을 새긴 조형물들이 전국 곳곳에 남아있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탑승장과 연결된 자산공원. 관광객들이 오가는 공원 한켠에 비석이 서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1970년 세워진 이 비석은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국가의식 등 국민정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국가가 국민들의 정신을 획일화한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1990년대 들어 교과서와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국민교육헌장에 담은 비석은 여수 자산공원뿐만 아니라 서울 어린이대공원과 부산 용두산공원 등 전국 곳곳의 공공시설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교육헌장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유신의 잔재인 만큼 교육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헌장이 이미 사문화된 가운데 산업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역사물을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그 정확한 민주 교육을 위해서는 이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는 그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로 인정해야 된다. 여수시 공원관리부서는 논란이 커지자 국민교육헌장비의 관리 주체인 민간봉사단체에 이 같은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교육헌장비 존폐에 대한 의견이 아직은 분분한 가운데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단체들이 독립운동 기념탑 앞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등은 성명에서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는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주권 국가의 사법 체계를 유린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며 이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전범 국가로서 아시아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신적, 물질적 치유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한 지역 장애인 콜택시를 위탁 운영하는 협회 간부가 채용 비리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운전자 채용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1,000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협회 모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은 이 간부가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임금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대 강동원 총장의 복귀 여부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후임 총장 선출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조선대 강동원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라고 학교법인에 통보한 만큼 총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교육부의 통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복원된 대학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후임 총장 선출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 개교기념일 이전에 새 총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울산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짓기로 한 전기차 모듈 공장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존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에 조성하기로 한 친환경차 부품 공장이 울산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훈 부시장은 울산에 짓는 공장은 현대모비스의 전장 부품 생산 계획에 의한 것으로 광주에 짓기로 한 친환경차 부품 공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경영 경기가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남부대 수영장에서 열린 남녀 800m 자유형 경기를 시작으로 경영 종목과 다이빙 종목이 일주일 동안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경영 종목에는 이번 대회 참가자 가운데 가장 많은 3천여 명의 수영 동호인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 최고령자인 93살 아마노 토시코 씨는 내일 자유형 경기에 참가합니다.